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로 복닥거리는 어느 중학교의 쉬는 시간. 학교 옥상에 올라가 운동장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어느새 교실에서 쏟아져 나온 아이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는데 신기하게도 어떤 규칙 같은 것이 느껴졌다. 친구들끼리 3, 4, 5 모여있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서 외따로 다니는 아이도 있었고 어느 순간 그 아이들이 모여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새로운 그룹으로 나뉘기도 했다. 이것은 마치 화학에서 분자의 움직임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 물과 얼음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분자의 배열에 따라서 물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되기도 한다. 이때 물을 얼음으로 만들거나 기체로 바꾸는 요인은 바로 온도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여서 친한 친구, 적당한 거리의 지인, 타인, 혹은 견원지간 등 여러 종류의 관계가 존재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인간의 모임이다. 그리고 분자의 배열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하고 한없이 먼 서먹한 관계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관계의 분자 배열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인간관계에서 온도 역할을 하는 것은 거리와 공간이다. 거리가 멀면 온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즉, 서로 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거리가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반응이 일기 시작한다. 서로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기도 하고 반대로 반발하여 밀어내기도 한다.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순식간에 달라붙거나 거침없이 튕겨내는 현상과도 비슷하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온도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거리를 좁혀야 한다.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나는 신뢰해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분자의 배열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 과정을 제대로 읽어내고 필요한 순간 한 걸음 다가선다면 얼음알갱이 같은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은 방법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다.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과 만나 마음을 터놓고 서로 친구가 되는 섬세한 과정을 밟아나가기 힘들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알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바깥의 적들과 낯선 이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겹의 갑옷을 몸에 걸친다. 그런데 이 갑옷은 적만 막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 동료나 친구들까지도 다가오지 못하게 만든다. 상대가 나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 노출이라는 개념이다. 말 그대로 나 자신에 대해 드러내 보여주는 행위인데 바꿔 말하자면 이는 닫고 있었던 자기 내부의 문을 여는 일이다. 내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가 곧 나인 것이다. 내가 나로서 타인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용기가 필요한 일인 동시에 특별한 쾌감을 주는 일이다. 물론 나의 맨살을 보여주면 상대방이 실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여질 수도 있다. 혹은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는데 나만 갑옷을 벗는 것이 어쩐지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내 생각과 감정은 어떤지, 나의 약점이나 민감한 지점은 어디인지를 솔직히 말할 때 다른 사람도 자신의 갑옷을 덩달아 내려놓게 된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 자신을 노출함으로써 심리적 거리를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다. 인터넷의 장점은 그 안에서 상당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드넓은 공간 어디든 접속할 수 있고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SNS 활동을 하면서 열린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가상의 커뮤니케이션은 실제 인간관계에서의 소통과는
차이가 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코드를 노출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손쉽고도 즉각적인 소통 방식에 익숙해지고 나면 좀 더 복잡한 방식은 외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위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것이 작용한다.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싶어도 상대의 바늘에 상처를 입을까봐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현대의 우리들은 마치 추운 겨울의 고슴도치들과 같다. 고립되어 추위에 떨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깊숙한 관계에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도 않다. 그래서 최소한의 온기를 보장해주는 효율적인 소통의 통로로서 SNS와 스마트폰 채팅창에 안착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어떤 통로보다 끊임없이 에너지와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SNS와 스마트폰 메신저다. 나중에는 여기에 피로감을 느끼고 중독 증상마저 겪지만 쉽게 그만둘 수가 없다. 소통의 창구를 넓히려는 노력, 사람과 사람이 직접 부딪히는 부담을 감수하려는 시도만이 새로운 관계를 낳을 수 있다.